돌아왔습니다. 연준의 출고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시장은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소폭 매도 속에 약 보합권에 출발한 현재도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은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강보합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관망 심리가 강하다는 걸 오늘 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이면 이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과 수익률을 일취월장시켜 주실 무국선생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매크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연골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에 어떤 변수가 중요하고 어떤 변수는 무시해도 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는 코너로 이 코너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을 일취월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월요일입니다. 먼저 월요일 경제 일정은 일본의 7월 무역 수지가 있죠.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망을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화요일인데요. 미국에서는 7월 시카고 연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 이번 주 핵심 이벤트죠. 7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목요일인데요. 다소 경제 지표가 많이 예정돼 있죠. 주택 가격 지수와 선행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단 청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유럽에서는 8월 PMI 제조업 속보치가 발표되고 중국에서 HSBC PMI 제조업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유럽에서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지표들 중에서 이번 주 딱 한 가지만 눈여겨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FOMC 회의록들 관심들이 많은데 그렇죠. 관심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네. 결정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일정에 대한 노이즈만 형태가 나오지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으로 미국 다우지수는 계속 조정 구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FOMC에서 이번에 양적 완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문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십시오. 오히려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네. 왜냐하면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의 심리가 양적 완화가 빨리 앞당겨질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국 지표 동향들은 생각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오는 게 우리 시장, 특히 상해 증시와 우리 시장의 국제적인 유동성에서 미국 시장에서 팔아갖고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런 연골고리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가 나와야 되고 그 변수가 어떤 미국 경제 지표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데 이번은 21일 미국 7월 기존주택 판매 지수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제가 이 도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또 오히려 이런 지표보다는 21일 날 그 무디스사가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 연례회의를 하는데 이 연례회의에서
또 노이즈를 발생시키면 안 돼요. 어떤 노이즈냐면 우리 한국에 대한 가계 부채가 너무 천조넘으니까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든지 예. 아니면 공기업 부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조절하는데 뭐 느슨하게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노이즈를 제공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주춤하거나 셀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1일부터 23일까지 오히려 무디스 연례회의에서 이 두 가지 부분 가계부채 코멘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공기업, 우리가 공기업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전번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특수목적 회사 비슷하게, 공기업에다가 여러 가지 부채 규모를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신용평가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22일 날, 8월 달 HSBC PMI 제조업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이게 이제 상해종합지수의 모멘텀을 굉장히 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뭔가 강력한 우리 상해 증시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22일을 디데이 변곡점 마디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일 HSBC PMI 지수상에서 상해 증시가 2050을 지지해주고 터닝 포인트를 나타내 주느냐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거기서 1900을 여러 번 공격할 텐데 그걸 지지해주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느냐, 요 포인트를 읽어내시면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가를 알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디스 연례회의에 대해서 한번 기사화 난 거를 한번 스크랩해 왔는데, 네. 여기서 두 가지 부분, 이 가계부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 관리 니꼬르 은행 부분 대외 건전성. 이게 외국인들 매수,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도 우리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해주고 있다는 에너지가 시장을 하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원인인데, 이게 방향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 네. 포인트를 좀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트렌드를 계속 추적하는 게,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연기금 매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개인같이 기관은 매도 우위를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추세성 매수가 금액이 적더라도 한 1000억대만 유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은 1900을 안착한다. 그러나 직전 고점인 1938은 돌파를 못한다. 그걸 돌파하려고 그러면 HSBC PMI 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어떤 강력한 사인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성장 정책 모멘텀이 나오느냐 읽어보는 게 이번 주 목요일 코스에서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시장은 N달러는 그 사이에 100엔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엔이 저항이면서 오히려 95엔. 그래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구도가 우리 시장한테는 외국인 매수가 유지될 수 있는 구도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 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1100원을 깨고 내려가야 이거는 1950을 돌파하는 강력한 모멘텀일 때, 그거 확인하는데 어쩌면 9월 달을 한 달을 다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원 달러는 1125원만 돌파해 주지 않으면 일단 하단은 지지한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헤지펀드 롱숏 전략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고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종목 순환만 계속되는 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FOMC보다는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22일 발표되는 중국의 지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시장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자금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네. 구도가 선순환되면서 유지돼야 되거든요.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일각에서는 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라고 제시하는 분도, 전문가들도 계실 겁니다. 즉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짜리 보유한 보유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매도해갖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달러 강세 구도로 가면, 만약에 이 국채 수익률하고 다음에 보여드리는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되면 우리 시장한테는 급격한 하락 공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51선을 저항으로 해서 다시 꺾여 내려오죠. 그렇다고 해서 쌍바닥의 80.50 이 지지선은 아직도 붕괴를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깨고 내려가면 우리 시장은 저는 1950을 돌파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년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구도가 연결고리로 나오는가를 같이 읽어주시고요. 이게 나타나면 미국에서 채권 매도한 부분이 뭐 유럽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이 구도 속에서 상해 종합지수와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서 현물에서 외국인이 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앞으로 읽어주시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 연결고리가 나오냐면 9월 6일까지 이런 구도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9월 6일을 왜 제가 중요하게 체크해 드리냐면 다음 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날이 여러분들 그 사이에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와도 저는 이 9월 6일 날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 지표에 의해서 양적 완화가 금년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하나의 지표, 아주 근간이 되는 지표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9월 1일 날 고용 지표가 7.4, 7.5보다 나쁘게 나오면 금년은 암만 주변에서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금년 양적 완화는 내년으로 넘긴다라고 보면서 우리 시장에 갑자기 유동성장에 급등하는 그런 1938을 돌파해서 2000까지도 가는 모멘텀이 9월 6일 날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실업률 지표가 고용 지표가 7.1이나 7.2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요번에 1900 실패하고 요번에 눌림목 저점이었던 1876도 붕괴하는 변동성이 이 9월 초에서 9월 말까지 추석 전후 한마디로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양적 완화의 변수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지만 전체적으로 그 마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9월 6일 고용지표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연준은행 총재들이 뭐라고 잭슨홀에서 얘기를 하든 거기에서는 노이즈고 실질적인 변수의 확인은 9월 6일에 나타날 거고 그때까지는 오히려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갖고 변동성,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의 인버스 갖고 시소식 갖고 갇혀있는, 어쩌면은 1900에서 1930 좁은 박스에서 갇혀 있으면서 대형주는 매매 회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발목 잡힌 구간에서 오히려 정책적 모멘텀이라든지 중국이 전략적으로 상해 증시의 정책적인 모멘텀과 연계된 하나의 종목 흐름만 시장에서 어떠한 주도주적 역할을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신다면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다. 채권의 매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일단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무보선세 이승조 본부장님의 지수 맥점 짓기가 이어질 텐데요. 이번 주 예상 밴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밴드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19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 지수보다는 일단 하단과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이번 주는 전 삼성전자 갖고 프로그램 매매 갖고 한번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점을 삼성전자 130만 원, 선물로는 250선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생 매매 안 하시는 분도 지금 선물 변동성과 삼성전자의 맥점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이 갖고 있는 대형주가 상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눈높이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다음 삼성전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7월 8일 날 저점이 여러분들 120만 9천 원에서 7월 17일 1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8월 8일 날 쌍바닥은 확인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130만 원에서 최근에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 법칙상 그 4등분 법칙 중위수의 그 중심값이 50% 중심은 어디고 4분의 3은 어디고 4분의 1은 어딘가를 체크하는 기준선이 통계적 기법으로 있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4분의 3 수준이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게 삼성전자 12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월 6일 고용지표 때까지 삼성전자 130만 원과 127만 원 가이드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1950도 못 갑니다. 1900 살짝 깨거나 1800 깨면 지지해주고
아니면 1925나 1930만 가면 두둑에 맞는 그러한 파동이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1,500원을 하단으로 11,000원과 11,200원을 상단으로 해서 아주 좁은 박스에서 갇혀 있을 겁니다.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파동이 나올까요? 즉 비차익 매수가 되던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윗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5만 원 정도, 즉 133만 원이 저항이 아닌 이거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동시 패션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있느냐?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동안 1770대 9580원에서 8월 2일 이때 선물은 250입니다. 11,280의 그 중심값은 지지했습니다. 최근에 1,400원, 1,500원 때만 하면 지지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에너지가 동시 패션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못 돌파하고 심지어는 1개월 동안 이 안에서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린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타생시장과 연계해서 247을 하단으로 250을 상단으로 해서 상단이 뚫리느냐 하단이 뚫리느냐 아니면 그 안에 갇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종합주가지수 밴드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감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밴드가 갇혀 있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하기 힘든 뭐 정책적 테마주라든지 북방 테마라든지 중국 내수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움직이지 시가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이용당하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의 방향성을 주려면 현대차는 23만 원을 돌파해서 2만 원 정도 더 올려줘야 되고 25만 원까지, 현대차는 130만 원을 돌파해서 135만 원까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코덱스 레버리지 선물 합성과 연결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나와줘야 이 시장은 한 단계 추가 랠리가 나오고 그때 1950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 그냥 박스 속의 종목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연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통계적 기법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라인이 127만 원이다. 하단이 그렇죠. 하단이요. 네. 그 지지가 나오고 또 선물 지수가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야지만이 코스피 지수가 1950까지 갈 수 있겠다. 1950 가려면 예. 그 상단이라고 하는 선을 뚫어주는 네. 에너지가 프로그램 매매가 됐던 현물 매수가 됐던 현물 매수 규모로는 한 5천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선물과 합쳐서라도 5천억 에너지가 나와주면 되는데 네. 현물 매수하는데 선물 매도한다든지 차익 매도하는데 비차익 이게 방향이 틀리면 네. 그냥 시소식으로 갇혔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앞서도 월요일 장이니만큼 중요한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중국도 지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차트 흐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 그 집중 타겟팅을 그냥 미국 증시는 이번 주는 그냥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1,500을 15,000을 깨든 네. 깼다가 올릴 가능성을 어디 체크해보자라는 정도로만 네. 접근하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나면 아침에는 깨파락하든지 약하게 시작했다가 상해 증시 시작하는 거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호전되거나 뭔가 모멘텀을 주는 장이 지속적으로 이번 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금요일날 이 꼬리 달린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6월 25일 6일날 나왔던 거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이때 한번 보시죠. 장중에 6월 25일 우리가 1770 찍었을 때 날입니다. 1950대에서 순식간에 상해 증시가 100포인트를 빠지면서 장중 저점 1849까지 찍었다가 대반등 주면서 이때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던 기점입니다. 그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면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200일선이 2200 돌파 못하고 두둑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파란 선이 지나가는 50일 이평선을 잘 보십시오. 2050. 그래서 이번 주는 HSBC PMI 지수 나올 때 네. 2050만 깨지 않으면 하단은 우리 1900은 지지한다. 그게 선물은 247, 삼성전자는 127만 원. 요것만 해서는 안 되면 이 돌파, 이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 달린 자리에 작은 몸통이 어떤 방향으로 5일 동안 진행되느냐, 이걸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이지 않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자재가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구리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그래서 하단을 1900선, 그리고 상단은 1950까지 열려놓은 거는 분명히 5천억 이상의 쌍끌이 매수가 삼성의 현대차라든지 뭔가 시가상이 나와줘야 된다. 그걸 네. 우리가 제시한 오늘 상단을 돌파하는 모멘텀에서 형성된다. 그 사이에서는 그냥 1900과 1930 갇힌 상태에서의 종목장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상해 종합지수가 2050선 지지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무구 선생님의 업종별 대한 의견도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먼저 베스트 업종 입시입니다. 먼저 북방 테마 확산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철도 테마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다음 이슈 업종은 중국 정책 모멘텀이 확산되면서 헬스케어 및 에너지 관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도 말씀하셨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집트 정국 불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종까지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 나눠볼 업종 이슈가 바로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철도 테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아까 하단 상단 보니까 굉장히 밴드가 작죠. 네, 50포인트 내외. 50포인트보다는 30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예. 가고 50포인트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5천억 이상의 의지적인 삼성전자 현대차를 쌍끌이 매수가 확인될 때 가능한 수준. 네. 이렇게 본다면 1주나 2주 정도는 지수 보지 마십시오라는 결론하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못 본다는 얘기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500원 안에서 사고 팔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도 3 내지 5포인트 진폭에서 매매가 회전이 돼야 됩니다. 3 내지 5포인트의 진폭에서는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20, 30% 정도 변동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어떻게 되냐? 박스에 갇히면서 종목 에너지만 그 지수 에너지의 3배에서 5배 정도 주는 종목들 갖고 순환시키는 장만 계속될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3가지 물줄기를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은 일단 가장 불확실한 개성공단 가장 노이즈가 심했을 때 현대상선이 10,000원을 깬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바닥이었고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오늘도 이제는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6월 25일이 상해 증시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이었던 자리입니다. 그때 1770에서 1920대까지 오늘 인덱스로 7, 8%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던 에너지에서 거기에 3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 라인들입니다. 주도주거든요. 인덱스가 7, 8% 오를 때 한 20%에서 그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명단이 뭐야를 빨리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지수 인덱스 1 갈 때 3배 이상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지지하고 더 가면 이 에너지가 더 확장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XTX 그룹은 구조조정이 것 때문에 저는 XTX 그룹은 매매하기 힘들 테니까 네. 빼겠습니다. 거기에서 1등이 현대상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단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주도주 물줄기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상선 그래프가 9,200 5월 3일에서 오늘은 6,000원까지도 시도하는 거 봤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는 하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2,000원만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 파도 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에너지가 계속 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선도주를 따라가기는 선수들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확산이 될 겁니다. 현대상선 대주주가 누구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중공업, 현대 건설. 그리고 금강산이 되면 또 이번 9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에서 하면 또 천연가스하고 자원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LG상사, 그 다음에 또 한너가스관의 철도와 물류 테마들, 이런 것들이 연골고리가 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주도주 물줄기에서 하나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이런 그림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게 북방 테마의 확산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그 다음에 자원 개발, 그 다음에 또
북방과 연관된 섹터에서 건설, 오늘 이화공명이 상한가 스트레이트 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수건설, 울트라건, 이렇게 종목들이 자꾸 확산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선도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축으로 하나의 축이, 하나의 물줄기고, 거기에서 또 제가 테마로 하나 묶어봤습니다. 한너가스관에서는 세아제강, 하이스틸, 대동스틸. 전번주 금요일에는 대동스틸이 상한가를 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시장의 어떠한 선도주의 확산 과정이 순환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 테마에서는 대ITI, 그 다음에 세명전기, 대OAL, 비치로시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현대하이스코나 현대제철도 밑바닥에서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골고리 잡으면서 지수가 갖췄는데 이런 물줄기에 북방 테마의 창발 현상이라고 표현할까요? 확산이 나오느냐. 요게 이제 요번 주에 하나의 물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분석해 볼 텐데, 다음은 헬스케어와 에너지 업종 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확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지금 옛날에 네. 2007년에서 2011년에 중국 관련주 하면 그때는 뭐였죠? 2007년도에서는? 글쎄요, 그때는 뭐 LG화학, 현대중공업, 화학, 조선, 철강. 소재, 철강 이런 거죠. 예.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중심을 이동시키십시오.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네. 따라와 갖고 우리하고 경합을 합니다. 조선 쪽에도 경합하고 중화학 부분에서 경합을 합니다. 이제는 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니면 IT는 경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T, 그 다음에 LCD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버 내수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이 기사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러니까 노출된 거니까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자꾸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리커창 총리가 실버 산업 투자 확대하겠다. 또 최근에 1인 1가구 자녀의 산하 제한 정책을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게 이러한 헬스케어나 인구 관련된 종목도 내수시장 키우고 고령화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조절해 가면서 젊은 층을 키워갖고 뭔가 하나의 모멘텀을 주겠다. 이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거고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시장에 물줄기가 하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차바이오엔이라든지 여러분 하나 선정해 드린다면 그 종목들의 추세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아니야. 이번에 중국 기술적 반등에 불구하고 중국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문제, 이 금융 문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수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는 발목 잡는 부분이지 중국은 저는 이 지수를 더 신빙성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커창 지수라고, 커창 지수라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전력 소비량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력 소비량이 직전 고점 4월달 고점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원자재, 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석탄 소비라든지 원자재, 그러면 호주 증시나 브라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 연골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가 앞으로 시장을 하나의 흐름을 주도할 거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원자재, 소재 관련주들이 이 흐름에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차바이온 갖고 한번 학습 스타디 하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8,800원 6월 20일 저점 찍고 5일 고점 13,300원을 어느 속도로 돌파하는 주는지 이런 것들을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시면서 헬스케어 쪽에 에너지가 확산이 되는가 이런 걸 측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네. 하나의 주도주 물줄기를 이미 잡았다라고 봅니다. 벌써 최근에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풍산 고려아연 올라가는 게 벌써 시장에서는 벌써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같이 연골고리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살펴볼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집트 전국 불안이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중국발 호재로 뭐 2달 사이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원유값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전국 불안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왜 그렇게 단언컨대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노이즈는 지금 여러분들 그쪽을 연구해 주신 분들 보시면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 이런 단어들을 국제 뉴스 보시면 많이 보실 겁니다. 옛날에
그 이란이 그 호메니용한테 이제 전복다면서 팔레비 네. 왕조가 되면서 미국이 굉장히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픔의 주체가 무슬람 형제단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금 내부적으로 균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미국이 용인할까 할 때 절대 용인 안 합니다. 왜 용인 안 하느냐? 네. 이집트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걸 뺏겼다. 정부가 무슬람 형제단의 그 의한 정부가 이집트에 들어섰다. 그러면 네. 이스라엘 뒤와 이란 이 이란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의 역사에서 보시면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가는 이 네. 불안성 때문에 올라가지만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 가면서 진정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분에서 유가 부분은 네. 오히려 단기적 코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예. 게. 그리고 분명히 미국이 파나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부를 지원을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유가가 급등하니까 여러분들 정제 마진 올라가갖고 화학주 좀 사자. 단기적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중국 섹터의 원자재 구리 가격의 변화를 읽어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하나의 마디선에는 왔습니다. 이 빨간 색깔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줘야 이제 추세 전환인데 이거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즉 상해 증시가 2200을 돌파해주는 모멘텀에서 이게 같이 돌파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이게 보시면 고려아연과 풍산이 저점 대비 20-30%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 때 사시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대신 끝나지 않았다. 1차 파동 주고 눌림목 주고 2차 파동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52주 최고가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려아연은 35만 원. 풍산은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 목표 타겟팅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조종시의 매수 전략을 같이 구리 가격과 중국 섹터 이와 연동해서 대응하는 게 하나의 또 물증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적 완화 축소 일정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중국과 연동돼서 파생되는 세 가지 물줄기가 시장을 주도할 거고 그 포인트에는 어떻다? 달러가 인덱스가 약세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중국과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떨어지고 동남아 떨어지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집중되는지 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핵심 업종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치월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무구 선생님만의 결론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까 미국 네, 국채 지수보다는 수익률과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코스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네. 코스 중에서 전체적인 세 가지 물주기가 주도적인 종목 탄력성을 지수 인덱스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순화해야 될 거다. 그리고 상단 제가 오늘 제시한 삼성전자 130만 원, 종합주가지수 1930포인트, 선물로는 250이 저항의 아니가 지지가 되면서 돌파하려면 상해 쪽에서 강한 인덱스의 모멘텀을 줘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IT 섹터, 삼성전자 130 돌파하듯이 밑에서는 뭐 갖고 읽냐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이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26,000원을 저점을 해서 지금 29,000원과 3만원을 저항을 해서 지금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강력하게 돌파해 주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 가장 키포인트고 SK하이닉스가 3만원 저항에 돌파해 주면 이 장은 저는 1950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하나의 단계별 계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장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문의 이승조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에 주문 사고로 급등락이 있었죠. 현재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제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에버그란데 증권에서 이제 대량의 매수 주문 사고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문 사고로 인한 시장에서 매물대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이 상승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경제 성장률은 7.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 하반기에는 태양광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인민중앙은행에서는 14일간 28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유동성 긴축 기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런 정책들로 보았을 경우는 중국 증시가 좀 상승세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으나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이번 주문 사고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과 함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단기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매물대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대기 매수세들이 좀 실종될 것이라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내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주문 사고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중국 상해 증시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약간 조금 힘이 없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그래도 강보합권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회복을 점차 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오늘 1920 안차 놓을 수도 있는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QE 양쪽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9월달이죠. 다음 달에 시행한다 라는 의견이 절반이 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9월달에 이게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잊으신 거 아니죠? 동시만기 있습니다. 여러분 9월 둘째 주 목요일날 동시만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양적 완화랑 동시만기가 있다면은 뭐가 약세가 될까요? 코스피 지수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상승, 1900 잘 올라봤자 한 30, 40선에서 브레이크 한번 걸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동시만기나 양적 완화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개별 장세와 더불어서 코스닥 실적주들이 조금 짧게나마 한 2주 정도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낙폭과대 잘 보셔야 되고요. 역시나 관련주들 흐름 잘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조금 코스닥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6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빠졌던 코스닥 흐름 차트. 이때까지만 해도 500 깨질 때 막 큰일 났다. 다시 450 가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지수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55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의 560포인트까지 갔다가 잠깐 지금 밀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코스피가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코스닥 쪽으로 코스피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 예상보다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코스닥이 또 안정적으로 양쪽 하나 기대감도 조금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반등을 빠르게 찾아가는 거죠.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요. 저는 21선을 타면서 이 라인이죠. 21선 타면서 좀 계속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한 550포인트 부근의 움직임 예상되고요. 좀 더 올라오면 555 정도. 그 대신에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주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나 흑자 전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크게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3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파라다이스
애강리메텍 그리고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도 잠깐 살펴보자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소폭 마이너스권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애강리메텍이 오늘 아주 아쉽게도 한 호가만 더 갔으면 목표가였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폭 수익 중이라는 거 좀 더 홀딩하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였죠. 캠트로닉스도 역시나 소폭 마이너스 0.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던 캠트로닉스랑 애강리메텍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애강리메텍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애강리메텍 급등주 차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차트 흐름 보면요. 이 종목 그냥 날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줍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왜 횡보를 할까요? 왜 약간 쉬어갈까요? 지금 5월달부터 6월달에 놓였던 이 고점 라인의 박스권 장세가 지금 딱 현재 가격대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물렸으니까 팔가려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뚫고 올라간다면은 크게 갈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종목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 종목 보통 한 2000 초반대 있던 종목이에요. 한 2200원, 2400원까지 항상 가격대가 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또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뭐죠? 그 소음에 대한 부분,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으로 모멘텀이 있고, 건설 자재에 대한 부분, 최근에 지표 중에 뭐가 잘 움직이고 있죠? 건설 지표 관련, 특히 미국 쪽에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아니면 아파트값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택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또 하나, 내년부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LED 관련주들도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LED 써야 되니까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좀 놓치지 마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캠트로닉스 살펴볼게요. 캠트로닉스 정말 이 종목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최근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이 큰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담아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이 며칠 동안 팔았다 치더라도 24만 주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20일선 타고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건데 상승해주면서 전 고점 라인이 얼마죠? 자, 27,000원, 26,000원 라인인데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캠트로닉스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말로 올해 한 해 동안 최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종목 두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는요, 역시나 조금, 이 종목은 좀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9월 4일날 뭐가 발표가 있습니까? 그렇죠. 갤럭시 노트 3와 뭐가 있죠? 갤럭시 기어, 가칭인데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이슈가 될까요? 플렉서블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줄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요, 차트상의 흐름이 좀 너무나 이쁜 흐름, 조금 추세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좀 눈이 가는 종목이고, 또 이 종목 역시 실적 좋은 종목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져온 종목은요, 하이셀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가지고 나왔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었죠. 이 종목 굉장히 잘 먹었던, 꾸준하게 먹었던, 한 5번 가지고 나와서 4번 목표가 갔던 종목입니다.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잘하는 걸로 잘 먹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자, 다시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차트 흐름이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확인했고요. 반등을 줍니다. 지금 9월 4일까지 며칠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분명히 이번 주 안에 뉴스거리로 뭐가 나올까요? 테마 얘기가 나온다면은 플렉서블 얘기가 나와주겠죠? 그러면 차트 어디까지? 얘는 못 가도 10% 이상 한번 크게 오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저희 팔아버리자고요. 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수급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작은 종목입니다. 자, 하이셀 말고 다른 종목 중에 같은 거죠? 뭐가 있죠? 네, 아이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차트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4% 이상 튀고 있어요. 아이컴포넌트는요, 이미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줬단 말이에요. 조금 먼저 올라가 주네요. 먼저 이 친구는 60일, 120일 라인 위로 먼저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하이셀은 항상 아이컴포넌트를 조금 따라가는 추세를 보여줘요. 그러면 60일선, 120일선 위에 부분에 얼마죠? 2,500원, 2,600원 라인입니다.
네, 10% 정도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가격이에요. 걱정 마시고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도 굉장히 조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웰크론 한택이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웰크론 한택, 차트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자,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웰크론 한택을 제가 또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확실하게 웰크론 한택은 최근에 추세가 20일선을 깨고 난 이후에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바닥 부분 조금 확대를 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추세상으로 올라가 주는데 지금 거의 가격대 자체가 바닥에 해당하는 라인이라는 거죠. 이 제가 줄을 위아래로 그어놨어요.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보이시죠?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닥에서 다시 서서히 오늘부터 해서 또 한 번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반등을 준다면 아까 추세상의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라인으로까지 올라가 준다면요. 한 5,100원, 5,2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완벽한 추세 바닥에서 21선 위로 다시 재안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역시나 없는 또 가지고 있는 역시 기술력이 참 좋습니다. 웰크론한테 정말 좋은 종목인 거 잘 아시잖아요. 역시 이 종목도 걱정하지 마시고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왜 사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웰크론한텍과 하이셀 중에요. 자, 하이셀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이셀을 할까요? 하이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렉서블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항상 OLED랑 같이 움직이는데 플렉서블 이번에 노트 3 나오고 갤럭시 기어 같이 발표될 때 분명히 가장 큰 예전과 다른 갤럭시 S4 나올 때와 다른 이슈로 작용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플렉서블에 대한 기술력을 낳아줬고요. 이번에는 정말 출시가 되느냐? 그럼 그 당시의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지금은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현재 가격은 매수할게요. 2,445원. 2,445원까지만 매수하겠습니다. 위로 사지 말아주세요. 2,445원까지만 매수하고요. 목표가 3%, 손절가는 2,34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이셀 말씀드려봤고요. 3%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차트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8월 19일 월요일장 개장한 지 2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소폭 매수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오후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